그 다음은 이제 선영님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황을 바꾸면 제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어떤 환상 같은 게 강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난 행복해지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이를 낳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해결 방법이 너무 막연하고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시간을 꽤 보냈어요. 아이 태어나서 6개월째 제가 독서 모임을 이제 발견해서 시작하게 되는데 정말 암흑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제 안에 있던 많은 것들을 다 꺼내서 살펴보고 이렇게 햇볕을 쫙 떼어주면서 제가 그 상처를 치유하고 새롭게 저와 제 가족과 세상과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네, 선영님의 글은 정말 진정성이 있어서 다 읽으신 분들은 한 번씩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전 읽을 때마다 울어요. 저희가 기록을 남기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 평생 과거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사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 글을 쓰시면서 그래서 우리 글을 쓰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제가 선영님 글에서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자신의 한계를 시험당하던 그 작은 여성 이 부분인데요. 제가 그 부분만 이제 줄여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어린 시절 아빠는 도박에 빠져 가정을 위태롭게 했다. 엄마는 혼자 가정을 지켜내려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 삶이 견딜 수 없을 때마다 엄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탈을 감행했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는 종종 홀로 어딘가에 머물다 집에 돌아오곤 했다. 나는 대문 앞에서, 옥상에서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부르며 울었던 기억이 있다. 나는 엄마를 오랜 시간 이해할 수 없었다.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았기에 그때 일을 굳이 떠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한 번씩 묻고 싶었다. 엄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하고. 그 시절 엄마가 나에게 왜 그랬는지 묻고 싶은 내게 답을 준 책이 마이클 커닝햄의 디아워스다. 이 디아워스 얘기를 길게 하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짧게 얘기하면 이게 디아워스의 로라 브라운이라는 여성이 나와요. 근데 이 여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행복한 가정에 있는 여성이거든요. 근데 이 내면에는 되게 우울하고 답답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여성이에요. 그러다가 자살할 것 같았는데 자살을 하지 않고 가정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찾아서 떠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집을 버린, 가정을 버린, 아이를 버린, 남편을 버린 여자지만 이 책에서는 자신의 삶을 찾아서 떠난 여성으로 나와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여성은, 로라 브라운은 아마 자살을 했을 거라는 암시로 나오는데 그때 선영님이 그 책을 읽고 난 엄마를 이해했다라고 했던 부분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 부분이 이제 이 로라 브라운이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을 때 여기 로라 브라운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라 브라운 입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살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았잖아요, 계속. 그 부분에서 엄마를 용서를 하고 엄마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했던 부분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내가 엄마로서 사회적으로 엄마로서 해야 하는 의무감에 내가 내몰리진 않았나. 또 엄마뿐만 아니라 뭐 딸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에 나를 옥죄고 있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살려고 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나 이러다가 죽겠는데 이런 느낌까지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 로라 브라운의 저도 디아워스를 보면서 정말 위로 많이 받았는데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모진 엄마고 나쁜 아내인데 자신의 삶을 지켜낸 대단한 여성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선영님이 자유롭게 그 과거의 기억에서 네.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제가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아, 이렇게 책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네. 네. 민정님은 저는 선영님 글 처음에 이제 같이 쓰면서 읽을 때도 엄청 많이, 제가 원래 눈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선영님도 눈물이 되게 많은 것 정말 같더라고요. 많아요. 진짜 많이 울거든요. 근데 선영님 글 같이 쓸 때 읽을 때마다 되게 울컥울컥 했는데 집에서 저 선영님 글 읽을 때 많이 울거든요. 어제도 막 읽다 울고 오늘 아침에 읽다 많이 울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이게 되게 이렇게 마음을 찡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글들이 아니었나 싶고, 이제 저희 신랑도 이제 이 책 이제 읽고 나서 어땠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그래. 뭐 그러더니 그러면 갑자기 아니 근데 거기 그 술 좋아하는 남편 있잖아. 그래서 내가 나랑 한번 술 한잔 해야 되나? 오, 좋다. 만나서 나이가 어떻게 되나? 나이가 어떻게 되나?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저희 신랑도 그 부분을 되게 좀 가슴 깊이 와닿게 이 선영님이 쓴 글을 읽었구나. 이제 저희 신랑 뭐 책을 깊게 읽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도 이제 와닿았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아, 사람이 느끼는 거는 되게 다 똑같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저도 이제 선영님 글 읽으면서 많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육아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그 시기를 지나왔고, 선생님은 지금 그 시기를 막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되게 그 시기를 겪으면서 되게 암흑 같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막 되게 내가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데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도 정말 요만큼의 빛도 안 나오는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 저는 들었었어요, 그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는 않고 나는 계속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영님이 부러웠던 거는 그런 상황은 저는 어쨌든 시간으로 그냥 뛰어넘은 거예요. 시간으로 이제 흘려보내고 시간이 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들이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선영님은 어쨌든 책을 만나고 우리 모임을 만나면서 그 시간들을 조금 더 저보단 지혜롭게 좀 더 낫게 보내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지금 이렇게 막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든 엄마들은 한번 선영님 글 한번 읽어보셨으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9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선영님 글에 보면 89페이지에 보면 될 일은 된다를 잊고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가슴으로 받아들였다. 모자란 시간에 투줄거리는 대신 그 속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기쁨과 삶이 주려는 멧돼지들을 발견했다. 아마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나를 들여다보지 못했을 것이다. 시간의 소중함을 잊은 채 온종일 TV 리모컨만 돌리며 생을 허비했을 것이다. 먹고 자고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구경 다니고 했던 과거의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른 채 살아갔을 것이다. 이게 아마 다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건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쫓기고 내 시간 하나도 없고 내가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상황들을 피하려고 이제 선생님이 그 말을 앞에도 썼는데, 이제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의 어떤 기쁨과 행복을 찾아나가는 게 맞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읽었던 책들에서 뭐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든지 될 일은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받아들이는 법.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육아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육아서를 많이 읽잖아요. 뭐 아이를 이해한다든지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저도 읽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실은 여기 진짜 될 일은 된다나 상처받지 않는 영혼, 저는 이런 책을 추천드려요. 육아서로. 네, 이거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조금 더 상황을 의연하게 정말 내가 좀 힘을 얻고 지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소름 끼쳤던 또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읽으면서 이거를 이제 전에 읽으면서는 이 부분을 제가 몰랐었는데 어제 읽으면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122페이지에
타인과 자신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이지 않을까? 내 영혼이 튼튼해야 타인에게 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온 배려와 친절을 베풀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하고 이제 뒤에 보면 오랫동안 자기 사랑을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 오해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가치관을 이제 그런 버리면서 타인과 나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 저도 그렇고 굉장히 타인한테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크잖아요. 나보다는 어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막 되지 않는 일에도 막 거기에 막 몰입하고 막 나는 이렇지 않은데도 막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면서 괴롭고 근데 보면 이게 선영님이 마지막에 그 말이 있어요. 타인과 나 사이에 선선한 바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건강한 자리를 유지하면서 은은한 사랑을 주고받아. 이마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윤학소녀야. 완전히 막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강림하셔가지고 제가 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타인에게 의존하지도 않고 너무 나에 대한 뭐 자기에 빠지지도 않고 그 중간에 서서 나와 타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정말 진정한 어떤 나를 사랑하며 타인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건데 이거 누구도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막 이런 표현을 되게 소름 끼쳤어요. 아 이거 대단하다. 하여튼 좀 좋았습니다. 네. 다. 네. 순범님.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민정님. 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또. 그래서 환경 조건 보탠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기 다 지나왔잖아요.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그 시기에 이런 모임을 만났더라면 약간 저보다는 빨리 삶을 제대로 하시는구나. 부러운 부분도 있어요. 부럽죠. 그렇죠. 부러운 부분도 있어요. 힘들게 지났는데. 깜깜하게 이러면서.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문장 표현 이런 거 저도 이제 우리가 글 쓸 때마다 같이 읽고 이렇게 첨삭해주고 의견 얘기해주고 막 이런 거 할 때마다 정말 잘 읽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리더님만 지하철 독서의 힘이라는 그렇죠. 책을 한번 이제 출간을 하시고 우린 다 계속 이제 처음이에요. 글쓰기를 하시고 계시는 쪽이었으니까 이제 잘 쓰시는 거고 우린 다 우리는 다 처음이었잖아요. 맞아요. 처음이어서 정말 곤란했었는데 제가 되게 많이 곤란했었는데 저는 많이 곤란했죠. 근데 참 선영님 글이 너무 표현도 좋고 잘 읽히는데 그래서 그것 중에 이제 하나를 말하자면 네. 저는 여러 표현 중에 81쪽에 우리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아니타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일상 속에 아니타의 생각들이 스며드는 것이 좋다. 야 이런 표현을 어떻게 썼지? 내 그분이 오셨네. 오셔서 쓰셨나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좋다고 생각한 부분은 아까 민정님이 정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89쪽에 델리는 된다를 읽고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가슴으로 받아들였다. 모자란 시간에 대해 툴툴거리는 대신 그 속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기쁨과 삶이 주려는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일종의 이게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긍정을 하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좋았던 그 표현이 나오는 게 106쪽에 독서 모임을 시작하고 새로운 삶에 눈뜨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모두 어린 날의 상처 덕분이다. 부모님과의 인연 역시 내 인생 그림에서 빠질 수 없는 소중한 만남이었다. 잊고만 싶었던 상처였는데 그 상처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세상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 신기하다. 저 이거 읽으면서 이분 니체다. 왜냐면 지금 리더님하고 저하고 공부하는 게 니체 철학인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랬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상처에 계속 저희가 발목 잡혀서 그걸 계속 그 트라우마나 슬픈 그 기억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었다라고 긍정을 하게 되면 과거에 이런 일들이 나한테 왜 왔을까?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서 선생님이 그걸 극복하고 성장을 하면 훨씬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니체 철학의 어떤 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리뷰를 했을 때 이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음. 대부분 우리의 독서 모임에 쓴 책들이 민정님도 그렇고 승모님도 그렇고 니체의 철학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한테 안 좋았던 기억을 내가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발돋움 삼아서 성장하고 좋아질 수 있었다라고 다 결론들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니체 철학을 납계독의 방향이 그런 아니었을까? 저희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납계독의 방향이 그러했고 그렇지 않았던. 그리고 니체 철학을 그리고 지금 삼락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삶을 즐기자는 거잖아요. 결국 니체도 긍정을 해서 삶을 즐기자는 거거든요. 근데 다 또 연관이 되네요. 그래서 나 니체랑 만나봐. 친구처럼. 네, 그렇습니다. 저는 현영님이 많이 부럽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이 그러니까 음. 저보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맞아요. 더 잘 살 거 아니에요. 맞아.